이제 업종하고 종목에 대한 투자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뭔가 이제 질문 사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나중에 이제 필요하시면 또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 뭐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생각들이 좀 더 많아져서 내용이 좀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에 나눠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이제 왜 이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한 이제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최근에 이제 내가 책을 보고 왔는데 책 참 정말 괜찮겠다라는 책이 들었던 것이 제목이 뭔가면 경외심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에 대해서 자문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0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숨어 있는 감정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그 감정이 뭐 있는가 하면 경외심이죠. 경외심. 최인석 교수랑도 옛날에 뭐 이런 류의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경외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어디서 발생을 하냐라고 하니까 물질적 세속적 욕망과는 관계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도대체 경외심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인간을 삶의 거대한 힘과 연결해 주면서 한 단계 성장시킨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놀라운 사람들을 보거나 놀라운 풍경들을 보거나 놀라운 사람들이 놀라운 풍경하고 싸우는 뭐 그런 얘기, 그다음 극복에 들어간 얘기 그런 걸 봐도 우리가 되게 경외감 같은 걸 느끼고 이 경외감이 우리가 이제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그 하루하루가 좀 되게 새롭게 되고 그다음에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좋아지게 되는데 이 경외심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이제 경외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저는 이제 투자는 나름대로 해서 생각하고 있는 제 나름대로 이제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죠. 경외심은 어디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투자를 해서 수익률이 5% 한다, 수익률이 10% 한다 이렇게 한다고 이제 경외심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경외심은 뭔가 그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것들이고 근데 이제 그것이 그 뭔가 쌓여서 축적이 돼서 일어날 때 그 이제 경외심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운이 아니라 실력을 만들어지는 경외심인데 저는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경외심이라고 하는 건 10배가 같아요. 10배 터지는 거죠. 10배 딱 터졌을 때 우리가 와 하는 그런 류의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10배가 어떻게 와야지 10배냐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10배가라고 하는 건 10배 올라갈 종목에 대한 얘기예요. 단일 종목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그 단일 종목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몰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10배가 의미가 있다고 하면 내 자산이 1배가 돼요. 1억이 10억이 되고 10억이 100억이 되고 100억이 1000억이 되고 1000억이 1조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걸 텐베가라고 얘기를 하죠. 텐베가를 하는데 이거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냥 한번 보시면 수익률 15%면 16년 걸립니다. 수익률이 10%면 25년 가까이 걸려요. 근데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9% 난다고 생각을 하면 5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죽을 때까지 내 재산을 10배로 만드는데 그 10배로 만드는 것이 수익률 5%면 50년 걸리기 때문에 당대에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내가 죽고 그 다음 세대 혹은 그 다음 다음 세대 정도쯤 해서 보통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세 세대 정도쯤 가야지 이제 그 겨우 텐데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예를 들어서 삶이 정말 내 삶이 정말 되게 놀랍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하면 이 정도쯤 되는 것들을 해줘야지 이제 텐배가 이런 그러니까 우리는 좋아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투자가 내 나름대로 내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어서 이제 이 텐배가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텐배가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꾸로 이번에 수익률과 기간을 맞춘 것이 아니라 기간으로 수익률을 거꾸로 맞추는 거예요. 10년 내에 텐배가를 달성하겠어. 라고 생각하면 연간 수익률이 26%가 20년 내에 텐배가를 달성하겠어라고 하면 수익률을 12.2%로 계속적으로 CAGR로 달성시켜서 계속적으로 풀배팅 해줘야 하는 겁니다. 30년 내에 텐배가를 달성하겠어 하면 8%가 나오면 이 밑에는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조천 시점 우리가 수익률을 달성하려고 하면 최소한 이 정도쯤 되는 수익률 이상이거나 이 정도쯤 되는 수익률 정도쯤 우리가 목표를 해야 됩니다. 8%, 10%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경외심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이 한 25% 정도, 25%. 15%를 목표로 만들어졌던 것이 이제 칼리지였고, 한틈은 거기다 10% 더, 이제 25%를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지금 이제 뭐, 어느 정도 달성하는 것들이 이제 개인마다 되게 편차가 크긴 하지만 저걸 목표로 만들어졌어요. 저걸 목표로 만들어졌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해볼만 하냐, 해볼만 하냐, 노력을 들일만 하냐라고 하는 건데, 사실 사람들이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노력을 들이고 싶지 않아라고 해서 노력을 들이지 않고 보상을 앞게 안 받는 것들이죠. 이걸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예금입니다. 예금은 내가 뭔가 해보고 싶지 않아요. 되게 불안하니까 이런 걸 하는 거죠. 약간의 노력을 들이겠다라고 해서 미들 해서 미들 정도까지 가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보자라고 하면 클리지 정도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했던 일 같은 걸 본다면 경기 물가 금리 정도쯤 되는 걸 분석을 하고 뭐 많은 뉴스를 볼 필요 없지만 국제금센터 정도 되는 뉴스 보고
많은 지표 볼 필요 없지만 FOMC에서 나온 지표라든지 A급 정도쯤 되는 지표 정도쯤 보면 이 정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노력을 이 정도쯤 해서 이 정도쯤 되는 성과를 내자가 있고 하이에 해당되는 것들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노력을 좀 더해서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컨텐의 목표인 것 같아요. 이 목표가 15% 정도 되고 이 목표가 25% 정도쯤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적게 들이면 이제 안 되는데 그럼 도대체 이제 뭘 하면 되냐? 뭘 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제가 뭐그 다른 분도 좀 만나보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제가 뭔 얘기를 하게 됐냐면 생각을 바꾸면 되게 쉬워지는데 투자에 대한 생각을 제가 이제 이한 금융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이한 투자 교육이 아니라 왜 이한 금융교육으로 만들었냐 하면 금융지식이 훨씬 더 소중해요. 금융지식이 훨씬 더 소중한데 그 어떻게 하면 이제 좀 돈을 벌 수 있냐라고 하면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제대로 된 생각들을 하면 되는데 잘못된 생각 중에 가장 대표가 뭐냐면 투자는 예유자금으로 하는 겁니다라는 거. 저는 이건 진짜 개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투자는 예유자금으로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계산이 쉽게 할게 10억 정도 좀 있는데 이 중에서 나는 투자를 갖다가 뭐 이제 2천만 원 정도 좀 준다. 2천만 원 정도 준다. 2천만 원 정도 준다는 것들이 집 빼고 뭐 연금 들고 그다음에 뭐 애들 교육자금 빼고 뭐 그다음에 뭐 빼고 했더니 2천만 원 나오더라. 그러나 이 2천만 원으로 투자를 하겠어라고 생각을 하면 이 답이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서 이 가정을 하는 일 같은 다 뭘 가정한 건가 하면 풀배팅을 가정.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상당 부분을 여기에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를 하는 거니까 모든 자산들이 합해서 수익률이 저정수 나오는 것이 사실 제일 좋은 의사결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있는가 하면 사실상 거의 일을 하지 않는 예금을 포함시키고 있으니까 투자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사실은 한 20% 가까이 돼야지 실제 수익률이 15%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 전체 자산이 이만큼 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2천만 원 갖고 2억을 만들자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전체 자산 10억을 갖다 좀 효율적으로 쓰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예유자금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죽었다 깨나도 부자가 되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2천만 원한테 뭘 가져올 가능하냐면 내가 지금 이제 돈을 벌라고 하니까 2천만 원 하나 너 월 수익률 100%에 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합니다. 돈을 놀려줘도 안 되지만 돈에게 무리한 부탁을 해서도 안 됩니다. 무리한 명령을 해서 너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생명체처럼 생각을 한다면 너 오늘 가서 수익률 100% 내와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번 달 수익률 100% 내와 이렇게 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또 해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답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매일같이 장 끝나자마자 모든 종목들을 사전 다 뒤져본다. 이건 진짜 정말 거의 스튜피드 그 자체인 거죠. 말이 안 되는 그런 케이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금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저는 이제 이 사람이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명하 작가를 볼 때마다 뭐 뭔가 이제 정치적인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뭔가 약간 다름이 있어서 제가 이 사람은 풀리 좋아하지 못하지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 중에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더 잘하는 배럴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디퍼런트한 삶을 산다는 것이 저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부산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 그 당시에 부산에 살았고 지금 잘 없었죠. 근데 응답하라 시리즈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변방의 언어가 서울공화국의 중심으로 진격해 들어온 이 현상이 표준어가 종말된 것인가 억압된 것들을 귀하는 것인가 나는 건들건들 살고 있고 마치 빌딩 임대업자처럼 너덜너덜하게 되게 여유 있게 그러니까 이제 널널하게 살고 있다. 널널하게 살고 있는데 그걸 부산에서 거리에서 걸으면서 생각을 해봤어 라고 쓴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뭐라고 댓글을 썼냐면 책을 읽고 책 밑에 썼어. 대낮에 거리를 걸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언제나 어때나 우리가 이런 생각이 투자와 관련된 생각이거나 금융과 관련된 생각을 하면 돈을 벌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몸을 많이 쓰자는 뜻이 아니라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머리를 많이 쓰자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용기를 내서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내 생각이 이게 틀렸으면 이걸 거부해야 되는 거죠.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야.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이걸 투자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내가 풀배팅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걸 공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지.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총 10억이고 그 중에서 2천만 원 갖고 투자를 할 건데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예를 들어서 50억인데 50억 중에서
5천만 원 5억 갖고 투자를 할 건데 그럼 이걸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투자에 대한 공부를 안 하게 돼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열심히 하게끔 하려고 하면 뭔가 다른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제가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버핏의 비밀이에요. 제가 이 논문을 보고 났다면 진짜 엄청나게 적잖은 충격을 받았어요. 버핏이 투자를 잘하는, 저 지금까지 보면서 버핏이 투자 잘하는 거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버핏이 애플 주식을 사는 거 말고, 그거 말고는 투자를 잘했던 걸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뭐 투자 잘했다는 얘기가 옛날 87년도에 뭐 코카콜라 사는 얘기, 뭐 70몇 년도에 뭐 이제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사는 얘기 그런 거 있고, 2010년도에 한 건을 했고, 그 이후에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도 비슷하게 생각을 할 거예요. 결과로 보면 대단하지만, 과정으로 보자면 도대체 버핏이 뭘 잘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저처럼 약간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더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분석을 했는데 버핏의 샤프 레이저가 높지 않다. 그렇게 잘하지 않는다. 근데 버핏이 뭘 잘하는가 하면 레버리지를 잘 쓰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요약을 하면 뭐가 나오고 있냐면 버핏이 돈을 번 방식은 실제로 레버리지에 의해서 했다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게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첫 번째 하고 싶은 이야기거든요. 버핏은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부채비율 100%씩 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버핏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내 돈 100원이 있는데 남의 돈 100원을 써서 200원을 투자를 합니다. 200원이 투자를 해서 수익률 8%가 남으면 그러면 16을 벌게 되죠. 그럼 ROE는 리턴 온 에셋은 얼마가 나오게 되는가? 200분의 16이 되니까 8%가 돼요. 근데 내 자기 자본 이익률은 ROE는 얼마가 된다? 나 100이 갖고 있었는데 16%였으니까 수익률이 16%거든요. 버핏은 수익률 16%를 달성시키는 게 아니라 사실상 8%만 달성시키는 거예요. 근데 레버리지는 100%쓴 거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두 짜리를 잘랐다고 생각을 하면 버핏은 금융을 통해서 수익을 얼마 냈습니까? 8% 낸 거.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몇 프로 냈습니까? 8% 낸 거. 합해서 결국은 내 수익률이 16%가 만들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서 얘기를 한다면 예유자금으로 투자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죠.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이 있는데 이 10억을 갖다가 극단으로 몰아갈게. 실제로 개인 투자자는 부채율 40% 유지시키니까 X라고 돼 있어요. 이 이상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저도 이 비율을 지키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0억이 계산이 쉽게 20억이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20억을 투자를 해서 수익률이 6%가 나면 10억 투자해서 수익률 10% 난가는 거의 비슷하겠죠. 물론 여기서 대출금리를 뺀다고 생각하면 10%가 아니라 8%좀 떨어질 거고 그냥 떨어지겠죠. 그것도 이제 법에서 이제 그 프리플로트라고 쓰는 걸 쓰니까 실제 인구도 더 높긴 하고 이제 첫 번째 드는 건 뭔가 하면 저 부채를 쓴다. 부채를 쓴다. 부채. 그래서 부채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버핏의 인생에서 10개 정도 되는 큰 빅 디시전이 있었는데 1번은 뭔가 하면 투자를 하기로 했다. 2번은 뭔가 하면 파이낸싱을 하기로 했다. 레버리지 리키를 했다가 2번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은 1번을 하지 않고 2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 뒤로 가기 시작을 하면 엄청 힘든 의사결정을 한다. 수익률을 높이려고 정말 애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보면 되게 가끔씩은 되게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고 손실이 일어나면 굉장히 이제 이렇게 멘붕이 오고 이런 류의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생각은 이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이걸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압구정 임대 아파트가 분양 가격이 800만 원이었습니다. 평당 가격이 아니라 분양 가격. 근데 얘가 지금 이제 뭐 30억이 넘는 이 가격까지 갔고 최근에 약간 더 올랐겠죠. 이렇게 갔는데 이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연복리 수익률로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게 되는가? 수익률이 13%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13%가 나왔던 것이 그 당시에 통화증가율이었거든요. 통화증가. 그러니까 돈이 풀려서 얘가 오른 겁니다. 돈이 풀려서. 올랐고 최근에는 본원통화 증가율이 평균적으로 한 7%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집값 상승률도 한 7%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70의 법칙에 의해서 대략 10년 정도쯤 지나면 돈이 두 배 되기 시작을 하고 가격이 두 배씩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를 레버리지를 쓰는 것에 대한 공포를 탈출시키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언제 어느 때나 얘보다는 얘가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대출금리가 4%인데 통화증가율이 8%. 대출금리가 11%였는데 통화증가율이 25%. 이 정도 된다는 상황이 있던 거죠. 그래서 언제나 어느 때나 레버리지 일으키는 사람들이 돈을 벌었거든요.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투자 아빠 강남빠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저는 그 사람도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서 제대로 된 맞추는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 같은 부자가 됐습니다. 왜? 레버리지를 일으켰으니까. 그래서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하고 최근 들어서 이제 서울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걸 하는데 그 작년도에 이제 우리가 뭐 그때 뭐 서울이 어떻고 용산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가 통화증가율이 거의 마지막 바닥 정도 중이었어요. 이게 마이너스까지는 저는 안 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미국은 마이너스까지 갔어. 한국도 여기 이제 역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 통화증가율이 이렇게 플러스가 나기 시작하니까 또 이제 자산 중에서 부동산 가격이 또 이제 특히 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있고 있죠. 저는 그래서 첫 번째 하고 싶은 제일 중요한 건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약간 쉬워지기도 해요. 예. 그래서 로우 레벨에서 저는 로우 레벨에서 미들 정도쯤 되는 것들을 한다는 거는 파이낸스에 대한 개념이 잡히면 올라올 수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노력을 약간 하지만 좀 더 하이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약간 카리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여기 와야 돼. 이게 얘기 와야 되고 이게 얘기 와야 되고 그러면 퀀텀은 보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노력을 하긴 하는데 더 높은 성과를 거두니까 퀀텀 저는 이렇게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를 여기가 여기서 여기 있다.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는 파이낸싱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적절한 정도 좀 레버리지를 이렇게 하면 되게 괜찮은 외장점이라 내가 이걸 하지 않고 정말 한다라고 하면 되게 힘든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꼭 한번 해보셔야 된다.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뭐 투자에 대해서 생각을 갖다가 뭐 어떻게 바꾸시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게 있고 뭐 그다음에 나가서 이제 다르게 하셔도 좀 관계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금융에 대한 지식이다. 이렇게 금융에 대한 지식.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시게 중요하다.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 그다음에 이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뭘까면 대출 다 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대출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도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이 개 두 마리가 있거든요.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개들이 있는데 이 개들 중에 개들이 뭘 하게 되냐면 내 신념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요. 부동산 투자는 나쁘다. 이게 이제 나의 어떤 신념일 수도 있고 어떤 신념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투자는 나쁘다. 이것도 신념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신념들 중에서 되게 나쁜 신념들이 존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 뭘 하다가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삼국지를 되게 좋아합니다. 삼국지. 삼국지는 전 세계적으로 다 좋아하는 컨셉이에요. 착하고 그냥 똑똑하고 그냥 싸움을 잘하죠. 음, 착하고 똑똑하고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존재를 하고 얘네들이 전부 다 뭐가 있는가 하면 의리를 똘똘 뭉쳐있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되게 이상향이거든요. 이상.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 제일 좋았던 사람 제갈량이 제일 좋았어요. 처음에 삼국지 읽으면 제갈량한테 뻑뻑하죠. 와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를 읽으면 야 역시 유비가 착하네. 착하니까 제갈량이 오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더 나이를 먹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한참 나이를 먹으면 아 장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한참 읽으면 아 장비 갖고 싶다. 그래서 그냥 이런 애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딱 보면 그 사실상 주인공은 지금까지 위너는 누구에 해당되는가? 조조가 이제 사실 위너지 않습니까? 위너인데 전 조조의 이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내가 천하를 버릴 수도 있어. 천하가 날 버리게 하지는 못할 거다. 이게 있는데 친구랑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프로페 있고 이렇게 했었으니까 학생 운동하는 조직인데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저한테 되게 놀라운 말을 했어요. 나는 그냥 소시민으로 살기로 했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없고 이렇게 안 할 거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열심히 하면 세상이 나를 도와주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조조 얘기를 하면서 네가 세상을 도우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은 너를 버릴 수 있어. 네가 누구 회사에서 충성을 다하겠지만 누구 회사는 너를 버릴 수 있어. 조직은 언제나 개인을 버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 그러니까 나는 IMF 때 어떤 가장 큰 교훈이 조직은 개인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였어. 라고 저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친구는 아직까지 서먹서먹한데 전 저 조조의 이 말이 되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해요. 전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세상이 나를 갖다가 거부하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노 할 수 있는 옵션이 나한테 있어야지. 노 할 수 있는 옵션이 그에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는데 돈이 있다는 것은 뭐가 하는가 하면 노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거예요. 노할 수 있는 옵션.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걸 안 할 수 있는 옵션. 세상이 나를 머리하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유비가 아니라 조조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고 더 냉정하게 조조처럼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세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가 위나라고 여기가 이제 총나라고 여기가 오나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정사 삼국지를 보면 여기 9개 주가 있었고 여기 3개 주가 있었고 여기 1개 주가 있었으니까 유비는 힘이 전체적으로 보자라고 하면 13분의 1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비가 사실은 지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어디 투자할래? 당연히 위나라에 투자하고 조조에 투자를 하는 거죠. 조조에 투자를. 당연히 이게 총나라에 투자하는 건 되게 웃긴 일인 거예요. 인구 자원으로 보자라고 하면 여기 인구가 이만큼 살았고 여기 이만큼 살았으니까 실제 인구 자원으로 보자면 5대 2대 1 정도 좀 돼요. 전투 자원으로 생각하면 4대 2대 1 정도 좀 돼요. 그러니까 현실을 그냥 냉정하게 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차피 이건 조조가 이기는 싸움이었어요. 조조가 이기는 싸움. 근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은 유비가 이겨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소설과 정사삼국지가 그리고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을 다르게 인식해야 된다. 우리가 많이 처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누가 있는가 하면 조조가 갖고 있는 공간 자원과 조조가 갖고 있는 인적 자원이 훨씬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면 조조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그리고 조조가 성공했던 거는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저런 자원을 얻을 수도 있다. 저런 자원. 저는 그래서 이제 자원을 뺏기고 안 하면 유비처럼 살았으면 좋겠어라는 건 술자리에서 되게 재밌는 얘기지만 현실에 우리는 그렇지 않다. 혹은 내가 내 자식한테 넘겨줄 수 있는, 내 손자한테 넘겨줄 수 있는 건 이건 또 아니죠.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삼국지 최종 승자는 결국 누구냐 하면 똑똑한 사람이 아니시죠. 인내의 화신이 결국은 이깁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결국은 장기간 번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승률을 올리는 것도 중요한 겁니까? 오래 살 그러니까 이제 술을 줄이고 담배를 끊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차라리 투자에 있어서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그 긴 기간 동안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삼화를 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나도 똑똑해야 되고 자기도 똑똑해야 되고 손자까지 똑똑해야 돼요. 3대 정도 좀 똑똑하기 시작을 하면 그럼 뭐가 되는가 하면 가문이 우뚝 섭니다. 우뚝 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건드리지 못하는 가문이 돼요. 저는 그래서 그 건드리지 못하는 가뭄의 수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이제 하는 거죠. 여기에 계신 분들이 했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그 향해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저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 수업을 하는 건 스카우트 파일 쓰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력을 할 만한가? 내가 지금 이제 이게 스카우트 파일을 갖다가 진짜 하루에 뭐 이걸 갖다가 뭐 4시간, 5시간 보고,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이걸 갖다가 뭐 10시간씩 봐가면서 이거 익숙해지는 일을 할 거냐? 할만하냐 이게 되겠지. 이게. 이게 잘 아시죠? 수익률 10% 10년이면 그러니까 이제 돈이 3배 커지는 거죠. 1억이 3억이 되는 거고 여기는 4억이 되는 거고 5억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15%와 25%의 차이는 어떤 차이인가 하면 10년이면 차이가 별로 안 큽니다. 근데 20년이면 차이가 16, 그 다음에 여기가 38, 여기는 87이고요. 비율로 하자라고 하면 여기가 1이면 여기는 2고 여기는 5 정도 분되고 여기는 1이고 여기는 3이고 여기는 12 정도 분되고 1이고 5.5고 28 정도 분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되는가. 실제로 돈이 있으신 분들은 연배가 좀 있는 거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되게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사실 퀀텀 수업은 뭐 원하면 제가 뭐 이제 할인도 해드릴 수 있고 어떻게도 해드릴 수 있는데 저는 젊은 친구들이 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진짜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돈리로 굉장히 크거든요. 내가 앞으로 종목에 대한 공부 같은 것도 열심히 해서 투자를 해서 성과를 갖다 조금씩 5%더 내고 10%더 내고 해서 연간으로 이만큼 더 내서 성과를 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10년, 20년, 30년 정도 내다본다고 생각하면 정말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이게 정말 가치가 있는 일. 그래서 그럼 이건 진짜 한번 해볼 만하다, 노력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은 어떤 최종적으로 하시겠지만 그렇게 이제 저는 추천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카우트 활용을 하는데 오늘 할 파일은 뭔가 하면 컴퍼니 파일이에요. 이게 엄청 어렵고 복잡한 파일인데 컴퍼니 파일은 딱 보면
여기 되게 많은 것들이 이제 숨어 있는데 이렇게 딱 보면 어널리시스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 어널리시스와 여기 어널리시스는 되게 차원이 다른데 여기 어널리시스 나오는 것보다 큰 통이는 쭉 넘기면 뭐가 나오기 시작하는가 하면 여기가 어제 우리 이거 봤잖습니다. 수율. 뭔가가 있고 이 밑에 숫자가 이렇게 네 가지씩 나와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ROE는 네 가지 나오고 그 다음에 포는 다섯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PBR도 다섯 개가 나오고 성장률에 대한 거는 무려 여섯 개, 일곱 개가 나와요. 이렇게. 도대체 이게 도대체 다 뭐냐? 뭐 하려고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만드는 이게 이런 말 가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왜 이걸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만들었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기도 하는데 해볼만 하냐 이건데 우리는 이렇게 하죠. 좋은 품질로 빨리 싸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언제나 세 개 중에 두 개만 고를 수 있습니다. 좋게 빨리 나오면 비싼 거고 빨리 싸게 나오면 후질 거고 좋은데 이제 좋은데 싸게 나오려고 하면 천천히 할 수밖에 없으니까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밖에 고를 수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가지고 그럼 투자로 하면 좋은 기업을 싸게 사면 마음이 불편해져. 편하게 싸게 살라고 하면 나쁜 기업을 고르면 좋은 기업을 비싸게 사면 마음이 편안해져. 그래서 항상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 한 가지를 포기를 해야 됩니다.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에 대해서 가장 큰 레슨을 준 사람은 당연히 이 사람이죠. 이 스카우트 파일은 이 파일은 버페이의 아이디어가 제일 많이 묻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모든 기업들을 볼 때 그 기업의 평균파랑 비교해야 된다. 아이디어 케인즈가 던졌고 워렌 버핏이 실천을 두 번째 10년 투자 정도 좀 하지 않을 거면 쳐다보지는 마라. 이 버핏이 얘기하는 10년 투자 수익률로 CAGR이 15%가 넘어야 돼. 이거 버핏이 제가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아이디어 중에서 여기서 뒤까지 나온 아이디어는 전부 버핏 할아버지의 아이디어에 가장 큰 기초하게 돼요. 좀 만약에 버핏의 아이디어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나오는 숫자들이 기대 수익률 10년이 아니라 3년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6개월일 수도 있고 그다음 여기 나온 지표들이 이런 게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지표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간단한 지표를 만들었고 투자 기간 긴 걸 목표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좋은 기업을 고를 수 있는 싸게 고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이분한테 제일 아이디어를 받습니다. 성함은 뭔가 하면 이분이 제가 이 표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표를 버핏에 대한 책을 한 10권쯤 읽고 표 한 장을 만들었는데 이게 저한테 되게 그때 놀라운 표였다. 버핏이 생각할 때 첫 번째는 이게 사업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서가 아니다. 사업이다. 는 얘기를 한 거고 경영자를 질적으로 분석해야 된다는 얘기고 중요한 건 매수 가격이라는 얘기였고 매수 가격이라는 얘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이제 영향을 준 겁니다. 영향을 줬고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한 건데 사업처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사업이 위대한 기업일 수도 있고 약간 좋은 기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버핏은 정확하게 버핏은 아니니까 약간의 이제 소위 말 유도리가 있고 약간의 레인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다음 매우 불편하거나 적당히 불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너무 불편한 건 싫고 그다음에 낮은 가격이나 적정한 가격이 되면 땡큐다. 낮은 가격이면 땡큐고 적정한 가격도 좀 오케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스카우트 투자는 버핏보다 약간 더 낮은 수준에서 이제 이걸 이제 만들어 낸 거죠. 이걸 만들어 냈고 첫 번째 표는 이렇게 시작해요. 첫 번째 보면 제일 앞에 시작하면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거래소가 있고 그다음에 업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얘는 뭔가 하면 그겁니다. 저기 죽인데 얘가 이제 회계연도 때 2023년 6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는가면 가장 최근에 이제 그 사업 보고서가 나온 것이 2023년도 6월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2024년 1월 달에 만들었어요. 이렇게 1월 달에. 여기 FI 제로죠. FI 제로. 그래서 각 기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FI 제로 시점이 다른 거예요. 기간을 만든 이유는 업력이 길면 설립 연도가 길면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50년대에 만들어진 회사, 1990년대에 만들어진 회사, 2000년대에 만들어진 회사 이게 있어서
오래된 회사는 평균적으로 안정감이 높고, 그 다음에 최근에 만들어진 회사는 평균적으로 성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려고 대충이라도 보려고 이런 들었거든요. 얘는 설명 안 들어도 될 것 같고, 얘는 설명 안 들어도 되고, 시가총액을 큰 거를 한 거는 뭔가 하면 시가총액 큰 거를 하게 되면 안정성이 높아지는 거죠. 안정성이 높아져서 안정성을 생각해서 만든 거고 안정성을 생각해서 만든 표예요. 그다음 얘가 하나 있는데 요거는 설명 안 드려도 될까? 활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는 이 활동성이 되게 나름대로 중요한 표라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표인데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좀 하기도 해요.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설명을 받드렸는데 그래서 단순히 저 PBR 환율과 되게 틀렸어요. 이렇게 틀렸는데 왜 그런가 하면 성장 속도와 수익성이 다 다른데 이게 다른데 퍼가 낮다, PBR이 낮다고 사는 것은 정말 되게 근시안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다이나믹하게 그 기업을 갖다가 이렇게 가로 세로 그다음에 높이 이렇게 해서 2차원, 3차원, 4차원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원 디멘전으로 해서 퍼 낮은 거, PBR 낮은 거 이거는 정말 되게 낮은 수준 투자예요. 그보다 훨씬 더 우리는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고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밸류에이션이 아닌 거고요. 밸류에이션.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하는데 서스테이블 프로피터블 그로스를 하는데 여기서 생각하는 것 중에서 활동성이라고 하는 게 활동성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활동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여기 보면 활동성 지표에서 가장 도드라지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마이너스 2.7에 돼 있어요. 2.7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 의미냐? 뭔 의미냐? 일반적으로 활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변하고 있는 거죠. 자, 내가 사업가예요. 사업가인데 아마존이 있습니다. 아마존이 있는데 제프 베조스는 자기 회사가 될 거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왜 알았는가 하면 제프 베조스는 돈을 어떻게 버는가 하면 남의 돈으로 돈을 벌어요. 이게 되게 놀라운 아이디어인데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요. 내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니까 제프 베조스는 수익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아요. 왜? 회사는 돈만 돌면 됩니다. 캐시플로우만 돌면 다른 사람. 회사가 자전거처럼 멈추지 않고 앞으로 달려만 가면 돼요. 이게 이제 제프 베조스가 갖고 있는 되게 참사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보통 보면 활동성 지표가 아닌 아마존이 되게 도드라지죠. 도드라지죠. 되게 들어와서 아마존 들어와서 컨트롤 Q 누르면 이렇게 자료가 이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오른쪽으로 넘기면 활동성 지표가 있습니다. 처음에 활동성 지표가 있었어요. 활동성 지표가 만들어진 거는 한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이게 자료가 있을게요. 여기서 만든 이 그림이 도대체 뭐를 의미하냐 하는데 자, 매입 채무 회전 일수, 매출 채권 회전 일수, 재무자산 회전 일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뜻은 몰라도 대략 어떤 건지만 아시면 되는데 이런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대부분의 사업가는 지난달 1월 1일 날 원자료를 씁니다. 원자료를 썼죠. 사고 난 다음에 그 돈을 3월 31일까지 돈을 주기로 했어요. 3월 31일까지 돈을 갖다 놨거든요. 그리고 원자료를 샀으니까 걔를 갖고 이제 뭐랬가 하면 이제 그 원료가 재료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반제품 상태, 제품 상태까지 가서 제품이 팔리죠. 매출이 일어납니다. 매출이라고 그걸 갖다가 처음에 뭐랬냐면 외상 매출금 카운트 리시버블을 받고 그걸 다시 현금으로 바꾸죠. 이렇게 하는데 돈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재료에 대한 납부를 했고 제품이 뭐 팔려서 이가 팔리고 나면 돈을 회수를 하잖아요. 회수를 하니까 원재료를 갖다가 하는데 대금은 3월 30일 날 지급을 했고 판매 자금은 예를 들어서 12월 30일 날 한다고 생각하면 현금이 도는데 9개월로 걸립니다. 9개월 걸립니다. 그럼 9개월 동안 뭐가 필요하다면 내 돈이 필요한 거예요. 내 돈이 필요한데 대부분 회사가 그런데 대부분 회사가 여기는 뭐가 있는가 하면 매출 채권 회전 일수가 그러니까 28일 계산을 쉽게 그냥 해보면 이게 28일이 걸리고 이게 50일이 걸린다고 생각하고 이게 20일 걸리면 제품이 만들어지는데 21일 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채권 돈 돌려받는데 28일 걸리는데 내가 이걸 갖다 매상으로 사오잖아요. 매상으로 사왔잖아요. 그럼 돈 3월 30일간 돈 돌려줘야 되잖아. 그 언제 돈을 돌려주는가 하면 돈 돌려주는 것이 50일 정도 되는 시간에 돈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해서 내가 제품을 샀는데 그 제품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쿠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내가 쿠팡에서 또 물건을 샀는데
내가 물건을 납품을 했더니 쿠팡은 나한테 돈 안 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최 씨한테 파는 거죠. 그러니까 최이라는 사람이 그 물건을 샀더니 쿠팡이 돈 들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저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중간에 돈을 맞이는 거지. 그러면 아마존은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존은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사업을 하니까 사업만 계속 키워가면 됩니다. 이게 제프 베조스가 갖고 있는 정말 천재적인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성장만 하면 돼. 돈은 천천히 벌어도 돼. 이렇게. 그러면 이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만들면. 그래서 이 회사가 마이너스고 애플은 되게 낮아요. 이 두 회사의 특징이 뭐가 있는가 하면 항상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회사들의 평균적으로 퍼가 높아야 돼요. 퍼가 높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지표 중에서 뭐 있는가 하면 활동성 지표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저 활동성 지표가 마이너스면 좋은 거고 플러스라도 숫자 작으면 좋고 크면 나쁜 겁니다. 그 다음에 저걸 갖다가 또 트렌드를 만들어 놓은 거가 뭐가 있는가 하면 있잖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보면 이게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건 좋은 일이죠. 떨어져 나가는 거. 떨어져 나가는 게 좋은 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옛날보다 돈은 훨씬 더 잘 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만들어서 돈을 잘 벌 뿐만 아니라 활동성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뭐도 커지는가 하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바이닝 파워도 커지는 거죠. 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되게 좋은 케이스라서 뭘 만드는가 하면 활동성 지표라는 지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건 설명을 좀 제가 안 드렸으니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활동성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이런 걸 만들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은 도대체 왜 다른 유통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을 했을까? 이 사람 뭐 하던 사람인가 하면 그 전에 엔트리프리너고 인베스터고 뭐 하는데 이 사람 예전에 뭐 하던 사람인가 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핀테크 회사에서 일을 했고 은행에서도 일을 했고 헤지펀드에서도 일을 했어요. 이 사람이 금융에 대해서 되게 잘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만약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유통상으로 출발했었으면 이런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프 베조스는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끊임없이 계산을 해내고 자기 회사의 현금의 캐시 사이클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떨어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 쪽으로 더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성장만 하고 수익성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업가가 해야 되는 고민이 이런 고민인 것 같아요.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큰 판을 짜는 것이 해야 될 고민들인 거죠. 사업은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금융을 되게 잘 알기 때문에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옛날에 물어봤죠. 법회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투자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유튜브 엄청 어려운 일이다. 근데 그 친구가 이 어려운 걸 해냈지 뭐. 나도 이 친구가 이걸 해내지 못할까라고 생각을 했어. 제프 베조스가 이만큼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했어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마존에 대한 생각을 할 때 버펫이라든지 뭔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 대학을 다니면서 그 금융에 대한 경영학에 대한 공부를 했을 때 그때 나왔던 사람이 샘 몰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월마트를 만든 사람이 이제 샘 몰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책을 이제 막 보면서 이제 그 사업가가 되어볼까 이런 생각을 했죠. 샘 몰튼이 62년도에 월마트 1호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 항상 낮은 가격, 그런 물건을 팔기 시작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매장 수가 2006년도 이렇게 되는데, 현재 이 매장 수를 그림으로 그리면 매장이 이렇게 됐어요. 매장이 이렇게 독립표죠. 독립표. 그런데 여기서부터 나온 이까지 정도쯤은 되게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다음부터 빨리 성장을 했는데, 얘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당기는 것 같아요. 제품을 줍니다. 이렇게 당기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는가 하면, 결국은 그래서 이 그림을 놓고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게 되는가 하면, 예전에는 자산이 생길 때 반드시 기간이 길 수밖에 없어요. 예전 방식은 이거였거든요. 근데 샘 올트만은 그냥 노력한 사람이고 애를 쓴 사람이고 이렇게 한 건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1946년부터 64년까지 베이비 붐 세대가 만들어졌어요. 그런 혜택을 되게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되게
뭐 미스터 USA 같은 그런 류의 느낌. 그래서 이제 마치 미국에 가서 이제 표하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그 어려운 걸 해냈던 이제 그 제프 베조스는 뭘 했던 사람인가 하면 금융을 되게 잘하던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아마 이 지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뭐 이건 이제 제 상상이기도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봤고, 그래서 그 투자를 해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사업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사업가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버핏이 그 얘기잖아요. 경영자인을 질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도 이제 이 투자를 하면서 그 바텀업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저는 제일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저 경영자가 갖고 있는 엣지는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리드 헤이스팅스가 있죠. 리드 헤이스팅스. 이 사람 넷플릭스 회장이거든요. 넷플릭스 회장인데 이 양반이 특별하게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특별하게 하는 것이 없고, 대부분의 것들은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이름 기억나는데 사란도슨가 하는 사람이 대부분 다 하거든요. 이렇게 그 사람이 다 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 뭐 하냐고 그랬는데 헤이스팅스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있는가 하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우표 가격은 항상 올라가지, 인터넷 요금 가격은 항상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오프라인으로 딜리버리하는 일을 접고 온라인으로 딜리버리하는 일을 생각했다. 그래서 그것이 넷플릭스가 만들어지게 된 동기라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 하나가 저는 100만 불, 1000만 불, 1억 불, 10억 불, 100억 불 정도 된다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해보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경영자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되고 경영진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작년도에 이제 뭘 한번 한 적이 있었냐면 아이슨이 쓴 앨런 머스크라는 이 책을 읽고 독서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그 투자자로서 사업가로서 어떤 생각이 드냐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이제 광고입니다. 독서 클럽을 하면 첫 번째로 하는 이 책은 약간 큰 그림에서 나오는 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세쪽의 철학자들에서 아담 스미스, 멜사스 리카르도, 그다음에 막스, 그다음에 이제 베블런, 킹즈, 슈페터 플러스 알파에서 이 중에서 돈이 되는 철학은 뭘까? 돈이 안 되는 철학은 뭘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돈을 버는 철학을 갖게 될까에 대해서 한번 하고 싶어요. 이렇게 독서 클럽 하게 되면 첫날 제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독서 클럽에서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쓴 책이 여러 개 명의 천재들에 대한 책을 썼는데, 벤자민 클랭클린 있고 아인슈타인이 있고 잡스, 그다음 여기 보면 엄청나게 많은 IT 천재들이 쭉 등장합니다. 다빈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드 브레이커는 이제 유전자와 관련해서 이제 나오는 거 그리고 앨런 머스크에 대한 책인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책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책을 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플러스로 책을 찾아야 되겠죠. 더 책을 찾아서 큰 그림을 갖고 있는 책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람에 대한 책, 큰 그림에 대한 책, 사람에 대한 책, 이렇게 해서 마치 탑다운 바텀업처럼 이렇게 할 생각을 이제 하고 있어요. 광고부터. 그래서 투자를 하면 이제 저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그것이 그냥 재미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재미도 있다.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다시 스카우트 파일을 만들었던 걸로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 성장을 하느냐라고 생각하면 성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성장. 투자에 제일 중요한 게 성장입니다. 성장을 하는 거라서 성장을 하려면 결국 수익성이 높아야 되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안정성까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안정성을 기반을 하지만 결국은 회사가 성장을 해야 되고, 성장을 하려면 수익이 높아야 되는데 아마존이 수익을 내질 않아요. 수익을 잘 내지를 않아서 이게 되게 낮아서 되게 낮다가 최근에 아마존은 드디어 약간 수익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앤디가 이제 결국은 제프 베조스가 앤디한테 넘겼는데, 워렌 버핏 그러니까 애플에서 잡스가 수익을 내다가 이제는 이 수익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내고 자사주를 소각해서 ROE를 계속 좀 높여내는 일들을 힘보게 한 것처럼 지금 이제 앤디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수익이 좀 나요. 이제는 수익이 좀 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수익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이 성장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작년도에는 수익이 얼마였고 올해는 얼마였고, 이 FI 제로가 요겁니다. 요거 얘를 찍어서 FI 제로를 바꾸면 전부 최근 회계연도의 수익으로 다 바뀌어요. 이게 이렇게.
얘를 찍고 얘를 갖다가 FI1으로 바꾸면 전부 내년 회계연도의 순이익으로 나올게요. 그다음 특별하게 건드리지 않으면 디폴트 값은 대부분 다 포워드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현재 시점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12개월. 이부터 설명 안 드려도 되죠. 그렇게 이제 자료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마존도 모두 수익을 내는데 이 수익하고 되게 다르게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장 속도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를 찍고 뭘 하는데 그 비교를 위해서 찍어서 반도체 찍으면 삼성전자의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좀 낮아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성장성이 좀 높은 편이죠. 이렇게 성장성이. 그런데 성장성이 제가 뭐가 다른가면 성장성이 계산을 하면 주가의 볼록성이 있어서 20% 성장과 30% 성장은 다르고 30%와 40% 성장은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엄청난 차이를. 그래서 핵심이 성장률이에요. 그러면 다르게 말을 하면 우리가 기업에서 보는 데서 뭘 보여야 됩니까? 라고 해서 이름은 Sustainable Profitable Growth지만 중요성은 1번, 2번, 3번이죠. 성장하려고 하니까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벌려고 하니까 안 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목표는 어딜 가야 된다면 그로스에 가야 됩니다. 그로스. 저는 이 그로스의 극치가 뭔가 하면 감정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저는 경외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느낌을 갖는 거죠. 와 하는 저 경외감을 갖는 거죠. 저 놀라워. 그래서 이제 쟤를 갖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성장이었어요. 성장을 하게 되고 그런데 어려운 건 뭐가 있는가 하면 성장하는 기업은 눈에 띄잖아요. 비싸요. 당연히 비쌀 거죠. 당연히 비싼데 그러면 이 회사가 있어요. 퍼가 400배 이렇게 나옵니다. 퍼가 400배. 퍼가 400배 나온 이 회사가 뭔가 하면 ARM이 ARM. ARM이 이 효능을 보면 퍼가 FI 제로를 기준으로 하면 FI 제로를 기준으로 하면 퍼가 몇 배인가 하면 426배예요. 그럼 이거 살 수 있냐? 살 수 있냐? 근데 이 회사가 워낙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EPS가 높아질 거라서 여기가 100배로 줄고 80배로 줄고 68배로 줄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포워드 퍼 기준으로 하면 100배쯤 나와요. 100배. 그러니까 이런 회사를 투자를 할 수 있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져 있냐면 그래서 성장률이고 그래서 퍼가 많아요. 퍼가 많죠. 퍼가. 퍼가 총 몇 개가 있는가 하면 퍼가 제일 많은 게 퍼인데 자, 퍼 보시면 퍼가 5개 있죠. 5개. 5개. 작년도 올해 내년 지금부터 1년 지금 당장은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만큼 이 자료가 다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보면 자 퍼가 이렇게 돼 있고 평균 퍼가 있죠. 평균 퍼가 있는데 퍼가 몇 개가 있는가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죠. 밑에 퍼만 하면 퍼가 5개 있죠. 5개 이렇게 있는데 자 MS 딱 바뀌는 MS 들어와서 컨트롤 Q를 누르면 퍼가 퍼는 퍼 지장 퍼가 되게 많잖아요. 왜냐면 퍼는 고객이 던지는 거니까 EPS는 회사가 던지는 거고 퍼는 많은 투자자가 던지는 거니까 퍼가 뭐가 있는가 하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평균은 32.8이죠. 여기 평균이 32.8이에요. 그럼 제일 높은 거가 뭔가 하면 제일 높은 거. 이 중에서 맥스가 뭔가 하면
35.6일이죠. 그래서 이게 39.6일이에요. 제일 낮은 게 얼마냐 하면 제일 낮은 게 26.6이죠. 그래서 26.47이 좀 있죠. 이렇게. 그러면 점은 하나, 둘, 세 개가 찍히죠. 민, 맥스, 에버리지. 그러면 얘와 얘 사이가 있죠. 얘와 얘 사이. 그럼 36.2예요. 얘와의 사이가 있죠. 이게 29.63이에요. 이 표가 여기랑 달라요. 여기랑 달라요. 계산 방식이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있는데 여기 나온 표는 때때로 이렇게 찌그러지기도 하고 커져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표가 4개잖아, 4개. 4개. 근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평균치를 만들려고 해서 에버리지가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한 칸씩 있고 두 칸이 있어서 여기 5가지 칸이 있어. 그러면 여기 있으면 여기 좀 비싼 편인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좀 싼 편인 거죠. 그래서 저 뒤에 보면 나오는데 오늘 할 건 아니지만 여기 들어오면 뒤로 넘기면 밸류에이션에 뭐가 나오게 되냐면 밸류에이션에 허 2인 거 있죠. 이퍼 5잖아요. 제일 위에 가 있다는 뜻이에요. 허 3에 가 있죠. 엔비디아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이 표만 보자라고 하면 퍼가 밑에 있죠. 세 번째 칸. 이걸 다 계산을 해서 얘만 보고도 그러면 현재 스코어를 딱 봤을 때 상대적으로 법세 속에 있는 산에 이게 보이려고 만든 이거 밸류에이션의 산에서 이렇게 그래서 뒤에 보면 이 퍼 랭크가 어느 수준에 와 있다는 걸 표현한 적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다시 우리는 좋은 기업인지 되게 늦게 알게 될 확률이 높잖아요. 우리가 아메리칸도 아니니까.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되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사람이 훌륭한 경영자인지도 10년 지나서 20년 지나서야 알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좋은 기업을 사게 되는데 싸게 살려고 하면 결국 뭐 있는가 하면 퍼의 웨이트를 걸어야 돼요. 밸류에이션. 그래서 이 자료가 밸류에이션의 몹시 진심인 자료예요. 자, 그럼 다시 와서 그래서 퍼가 보면 그렇게 있는데 퍼 에버리지를 딱 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퍼가 이게 너무 높잖아요. 이게 112.13. 퍼를 봤는데 요 뒤에 거는 일단 지금 안 할게요. 이게 ROE 안 할게요. 그래서 하여튼 보면 퍼 맥스가 있는데 퍼 맥스로 보니까 이거 너무 높잖아요. 이것도 너무 높잖아요. 테슬라도 1000배까지 갔잖아요. 그럼 얘를 제거를 시켜야 되는데 제거. 옛날에는 예전에 퀀텀 수업 첫 번째 했을 때는 이런 거 제거시키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걸 제거시킨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방법인데 모두 방법인가 하면 이걸 제거시키려고 하면 미니멈인데 미니멈으로 바꾸고 나면 되게 보수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죠. 그럼 뭐가 나오게 되는가 하면 그 위에 퍼 미니멈에서 31% 위에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죠. 얘를 에버리지로 바꾸면 여기 에버리지로 바뀌죠. 그죠? 이게 MS는 평균에 비해서 5.76%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보세요. 음? 음? 이거네. 진짜. 보면, 자, 현재 이 회사가 퍼 에버리지가 이거고, 이게 퍼 포워드인데, 포워드에 대한 설명 어떻게 되는 포워드에 대한 설명. 아,
지금 머리가 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천천히 설명을 하게 할게요. 이게 뭐가 있는가 하면, 퍼가 평균치가 있고, 퍼의 포워드가 아니라, 저 계산된 게 전부 뭘로 계산되어 있는 건지, 사실 저기에 전부 이걸로 계산되어 있거든요. 퍼 현재로 계산이 이걸로, 그러니까 여기가 에버리지고, 여기가 퍼 평균이고, 그래서 평균에 비해서 20% 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는가 하면,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여기 나온 요 숫자들 있잖아요. 이거 주가로 계산한 것이 뭔다면 여기 전부 다 계산되어 있는 것이 그 포드로 계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퍼 현재로 계산되어 있어요. 걔들이 그렇게 계산해요. 그렇게 걔들이 그렇게 계산해서 저도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아, 또 이제 벌써 어려워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뭐 어디까지 하지? 그래서 이제 이게 퍼에 대한 자료들이 되게 많아서 퍼를 그만큼 설명해 볼게요. 뭐, 그러니까 퍼가 뭐가 있냐면 퍼가 미니멈부터 시작해서 맥시멈까지가 다 있고, 그 다음에 회사가 현재 시점에서 차트를 그림을 그렸을 때 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AMD 같은 경우는 퍼가 퍼가 그러니까 200, 300, 100, 49, 8.97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가 되니까 퍼를 포워드로 하게 되면 AMD가 어떤 투자자한테는 나름 충분히 매력적인 수준까지 떨어질 거잖아요. 제가. 그죠? 그러니까 이 회사에 주식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생길 거 아닙니까? 투자 기간에 따라서. 그래서 퍼에 대한 자료를 많이 집어넣는다. 그 다음에 일단 조금만 빨리 하고, 다음에 화요일 할 때 좀 더 나갈게요. 자, 그러면 퍼가 있는데, 이 퍼가 성장 속도에 따라서 뭐가 있냐면, 자, 얘를 회사가 EPS가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여기 이 숫자가 다 바뀌죠. 자, 다시 보세요. 얘가 이렇게 놓으면 얘가 다 바뀌죠. 회사가 성장을 하는데 성장 속도가 14.32%로 성장하면 16.51이 있고 14.3이 있는데 성장 속도가 낮으면 퍼가 높아지겠죠, 숫자가. 높아지죠. 예. 성장 속도가 높아지면 퍼가 당연히 낮아지겠죠. 그죠? 그다음 동일한 시점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해서 전부 다 계산을 다 다른데 에버리지를 일단 놓고 할게 하면 현재 이 두 개를 놓고 보면 얘가 싸고, 그죠? 이렇게 놓고 보면 얘가 싸죠. 그런데 여기서 놓고 보면 두 개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성장 속도가 MS가 더 빠르니까 MS의 퍼가 더 낮죠. 그럼 MS냐 애플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MS를 사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다음 예를 들어서 모든 걸 다 똑같이 만들어서 동일한 업종이다. 동일한 업종이다. 동일한 소프트웨어 업종이다. 소프트웨어는 다 다르겠는데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면 똑같은 속도로 성장을 하면 현재 EPS가 현재 EPS가 13.48이죠. 48. 그런데 주가를 계산하게 되면 주가를 계산하게 되면 주가가 EPS 곱하기 퍼인데 현재 주가는 예측 가능하지 않지만 10년 뒤의 주가를 계산하면 EPS 10년 뒤에다가 퍼의 평균에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하면 10년 뒤 주가가 나오잖아요. 현재 주가랑 비교를 하면 뭐가 나오게 되는 거 수익률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만든 표가 얘인 거거든요. 이거, 이거. 거기다가 배당을 포함하면 얘인 거 같아요.
그럼 배당이 없으면 수익률이 똑같겠죠. 배당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런 건 지금 배당이 없으면 수익률이 똑같은 거죠. 배당이 있으면 수익률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요 플러스 DY라는 건 뭔가면 디비던드 일드 포함이에요. 배당률 포함해서. 그럼 여기가 기준이겠죠. 장기 투자하는 사람한테 얘기하겠죠. 이 수익률이 얼마 이상이면 된다, 이걸. 된다. 그렇게 해서 모든 자료들이 뭐를 갖고 만들어졌냐면 성장이라는 속도를 갖고 만들어진 거예요. 성장이라는 속도를 갖고 만들어졌고 거기에 펄을 뭘 섞었냐가 되게 중요해진 거예요. 보수적이라면이라는 단어를 제가 쓴 적이 있는데 아예 보수적이라는 말을 쓴다면 뭐가 되는 거냐면 자 내가 이거는 최소한 대조라고 하는 것은 뭔가면 내가 주가가 움직이는데 퍼에 에버리지가 아니라 퍼에 미니멈까지 오겠지라고 하면 기대주의 떨어지겠죠.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MS가 10년 지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퍼에 이 수준까지는 가겠지. 시간 지나도. 라고 하고 만든 표가 표요. 근데 이 표는 정말 전체적으로 만든 표 중에서 전 제가 생각할 때 이거보다 더 잘 만든 표가 현재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성장성을 감안을 했고 PBR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되게 뎁스 있게 분석을 했던 자료죠. 그리고 여기서 또 출발을 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다 조금씩 보완하려고 다 만든 자료들이에요. A 컴퍼니가 원소스예요. 원소스. 그래서 저거는 제가 이제 자꾸 만져보는 이것저것 한번 해보고 숫자도 한번 넣어서 직접 해보고 하는 게 되게 좋은데 그 지표 중에서 제일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든 표가 뭔가 하면 그런데 모든 시트의 소스예요. 소스 파일. 여기서 출발하고 여기서 출발하고 이렇게. 그래서 저 A 컴퍼니라는 파일을 많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한번 해보시고 설명은 이제 이 정도까지 할게요. 그, 파일한테 또 질문 또 답변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저거 하면 연결됐으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의 가치는 이익과 허의 합이에요. 허의 합이. 우리나라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뭐가 하는가? 이익을 올리는데 포커스를 하지, 허를 올리는데 포커싱을 잘 안 해요. 그리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상속 증리에 문제가 있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 한데 여하튼지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뭐가 있는가하면 얘도 올려내고 얘도 올려낸다고 되겠습니다. 제가 올려내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사람들한테 받는 펄을 높게 할 거냐. 그래서 멀티플을 어떻게 하면 높게 될 거냐. 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끔씩 뭐가 기업이익이 떨어지면 멀티플도 급속도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하게 돼요. 그래서 생각했던 목표치보다 생각보다 속도가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포인트를 많이 맞춰야 된다. 퍼에 포인트를 많이 맞춰야 된다. 근데 퍼는 정말 복잡하고 정말 어렵다. 근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공부해 볼 만한 가치가 있고 분석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퍼의 볼록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잘 알 필요가 있다. 주식시장은 이게 쉬워요. 얘가 어려운 거지. 얘가 어려운 거지. 그래서 퍼가 아주 많은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퍼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것이 뭔가면 퍼가 있고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올라와 있냐가 있고 퍼를 만들어내는데 성장률이 있고 그 성장을 한다면 이 성장에 의해서 퍼 3, 퍼 5, 퍼 10이 정해지는 거야. 퍼 10. 그럼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나는 한 3년 정도쯤 내다보고 저평가된 회사를 고르고 싶어. 그럼 얘가 저평가된 거죠. 그죠? 그죠? 이게 뭐 저평가된 거. 이게. TSMC가 제일 저평가된 거죠. 이 중에 고르라고 얘기한다. 근데 5년을 기준으로 해서 제일 싼 걸 골라. 그럼 당연히 얘가 제일 싼 거죠. 10년을 기준으로 골라. 얘가 제일 싼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난번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을 하면서 엔비디아는 현재 성장 속도라든지 현재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진짜 싼 회사가 맞아. 그래서 예전에 그 얘기가 됐죠. 이거 아시아인에 대한 디스카운트야. 그러한 다음에 이제 젠슨 왕이 단 한 번이라도 딱 하루라도 전 세계 시가총 1등이 되는 것은 아시아인으로서 되게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아시아에 대한 더 이상 저평가, 딥디스카운트는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얘기는 그렇게 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무튼 그래서 퍼 3, 퍼 5, 퍼 10도 계산할 수 있게 만들어 놓게 됐다.
무조건 10년이라고 하는 것 좋은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저렇게 할 수도 있다. 이 근거가 뭐냐? 이 근거. 이렇게 만든 근거가 도대체 뭐냐? 이 근거에 대해서 제가 별로 얘기를 안 했는데 이 근거가 CFA 프로그램이 있어요. CFA 프로그램이 있는데 CFA는 프로그램 보면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기업에 대한 이해, 밸류에이션 모델의 선정,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모델을 갖다가 해서 이제 밸류에이션 모델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마케팅도 해. 추천. 썼어요, 추천. 그래서 그뭐 저는 이제 이걸 더 이상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고 우리끼리 하고 이제 많은 건데 모르겠어요. 이제 저걸 갖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제가 목소리를 크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 사실 이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크게 하는 일도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를 가까이 가져오면 되게 쉽게 해결되는 일인데 이걸 이렇게 막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것들은 전 진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CFP 프로그램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 중에서 제일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방금처럼 막 이걸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아요, 사실. 그래서 뭐 엔비디아가 제일 싸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하지 않는가 하면 앞에 이걸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대부분 회사들 이게 자꾸 없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우리가 CFP 프로그래밍도 해봤고 우리가 살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집보다 업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방을 이루고 있는 가장 많은 직업이 의사라고 그랬잖아요. 의사가 돈이 제일 많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의사를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의사가 돈을 많이 벌입니다. 직이 아니라 업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인가 하면 너 도대체 무슨 사업하냐는 거예요. 뭔 사업하냐? 소프트웨어 사업하냐? 하드웨어 사업하냐? IT 사업하냐? 유통 사업하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요인은 업종이라는 거예요. 인더스트리 드리븐하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수요가 어떻고 경쟁이 어떻고 규제가 어떻고 기술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경제 환경의 변화가 다 어디를 통해서 떨어지는가 하면 인더스트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섹터에. 섹터에. 그래서 뭐가 나오게 되는가 하면 업종과 산업을 갖다 구별을 해서 업종 11개, 11개. 우리가 하는 게 이거. 이걸 지금 ETF에 투자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다음에 이거 투자를 하려고 하면 이건 너무 아깝다. 그래서 26개 인더스트리. 그래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장비 이렇게 해서 여기 26개가 있어서 여기는 그 26개로 구성이 돼 있어요. 26개. 이게.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만드는 것은 CFA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면 얘를 인더스트리로 쪼개보고 싶다. 근데 이걸 인더스트리로 쪼갤 자료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자료를 얼마나 열심히 구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렇게. 그래서 구하려고 했었고, 한때 옛날에 섹터 투자자문이라는 회사가 언제 하나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 회사는 한국 기업들 한 300개를 분류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뭐, 그까지 하는 것들을, 그건 이제, 그까지 하는 건 못하는 게 없고, 그래서 얘를, 나름대로 이제 다른 사람들도 보고 나도 알고 그들도 알고 있는 자료로 해서 11개의 섹터, 26개 인더스트리로 구별했다. 그러면 이걸 구별을 할 때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가 하면 아까처럼 엔비디아가 싸네 이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찍어서 반도체를 찍은 다음에 그런데 엔비디아가 동일한 속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엔비디아가 이게 원화파가 낮아가지고 원화파가 이제 낮죠. 그래서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게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비교를 하면 훨씬 더 얘가 더 낮다는 거죠. AMD가 삼성전자보다 10년을 생각하면 더 싸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올바른 보는 거라는 거예요. 의사인데 그 중에서 뭐 어느 의사가 더 가성비가 좋냐. 우리가 해서 그렇게 대충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나눴고 또 약간 광고를 하면 못 건드리는 게 있었는데 건드린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만 건드려요. 여기만. 현재 우리가 다루는 것이. 그래서 다른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하면 우리는 여기만 건드려요. 여기만. 근데 이게 인생에서 경외감을 느끼기는 좀 덜 하거든요. 훨씬 더 경외감을 느끼려고 하면 이런 게 재밌죠. 우와, 너 이 회사 들어봤어? 이런 거 되게 재밌잖아요. 세상에 처음 보는. 정말 애가 그런 말을 딱 했는데 갑자기 팍 보행기를 밀고 나갔을 때 그 쾌감.
그래서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정한 정도쯤 되는 사이즈가 되면 저런 스타트업 같은 데 투자도 해보고 싶고, 이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걸 벤처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벌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벤처 캐피탈이나 벌처 캐피탈 되게 재밌거든요. 이렇게. 저런 회사. 저런 회사 제가 투자를 하는 게 되게 좀 재밌다고 생각을 해서, 그, 여행 클럽의 목표는 어디까지 가는 거입니까? 저까지 가는 거. 그래서 저걸 갖다 제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퍼블릭 에쿼티, 퍼블릭 뎃이 아니라, 훨씬 더 프라이빗 섹터까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벤처에 투자 같은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런 것도 해보고 싶다. 그래, 재밌지. 이렇게 되게 신기하고 놀랍고, 런 투자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경영진도 잘 알 필요가 있고, 뭐 이런 필요가 있는 거죠. 법도 잘 알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섹터를 넓혀갔으면 좋겠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까지 이제 천천히 저도 넓혀갈 거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직장인이 되든 절대 바뀌지 않는 원칙은 있는 것 같아요. 넘버원이 되거나, only 원이 되거나. 이렇게 해야지 먹고 산다. 지난번에 하다못해 이제 그 그레고리 맨큐 해서 맨큐 교수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경제학이 자기가 봤을 때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다. 그래서 나 이거 하기로 했다. 다른 파트보다 내가 물리학을 하거나 생물학을 하거나 다른 걸 하는 것보다 이게 제일 괜찮다고 생각해서 이걸 했다. 근데 우리 이걸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종을 딱 고르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골목대장이거나 파괴자를 고르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기업을 분석을 하면 이 수준 이상의 것도 필요해요. 이것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확신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가 하면 산업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래서 이건지를 분석을 해서 퀀텀 수업을 했을 때는 퀀텀이 뭐 있었는가 하면 그 IT 회사 중에서 애플은 골목대장이면서 계속적으로 개선을 시키고 계속적으로 원가 절감을 하고 있고 스스로가 순간 목표를 갖고 있어서 애플에 대항마가 없다. 애플이 제일 좋은 건 뭔가 하면 애플을 딱 눌렀을 때 그래서 이게 업종별로 공부를 하게 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드웨어를 딱 고르면 애플이 1등이죠. 2등하고 1등하고 차이가 억수로 크거든요. 애플은 거대한 자이언트예요. 다른 애는 다 그냥 고만고만한 거죠. 그래서 애플이 못해도 애플에 대항마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애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에요. 애플이 잘하는 게 아니라 애플 같은 애가 없는 거예요. 얘는 넘버원이에요. 그리고 사실 얘는 올인원이에요. 그래서 애플이 넘버원과 올인원이기 때문에 애플에 대해서는 애플이 이 역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항마가 없다예요. 그럼 당연히 넘버원이고 올인원이기 때문에 건들 거 없다. 건드릴 거 없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좀 많아요. 많아요. 소프트웨어는 많아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갖고 있는 또 특징이 뭐가 있는가 하면 억수로 많은데 여기 나는 500개 중에 한 100개 정도쯤이 소프트웨어거든요. 소프트웨어인데 얘랑이 다 달라요. 조금씩 다 달라요. 건드리는 것이. 건드리는 것이. 그래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가 있는가 하면 비슷해 보이지만 딱히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이렇게. 그래서 어도브에 대항이 있냐? 없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옛날에 소라 나왔을 때, 뭐 이제,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골목대장은 얘들이에요. 얘들. 얘들이 왜 골목대장인가 하면 그런 애들을 사요. 그런 애들 사요. M&A 해서 회사를 더 키워내죠. 얘네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는 A&D를 많이 합니다. Acquisition and Development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적처럼 등장을 했는데, 샘 올트만의 오픈 AI를 얘가 먹었잖아요. 얘가 먹으니까 이제 저 골목대장이 저걸 해치운 거죠. 저걸.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게임이 끝나버리게 된 거예요. 이번에 뭐 뭐가 있는가 하면 이 골목대장들이 돈의 힘으로, 네트워크의 힘으로 결국 가져가게 된 거고, 최근에는 엔비디아도 결국은 뭘 하게 되는가 하면 이제 저렇게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깔므로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동시에 이제 동시에 서비스를 하게 됐다. 미국은. 선교사는 얘들이죠. 그 다음 얘들 모두 파괴자입니다. 모든 업종들이 다 조금씩 시장을 파괴시켜 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들은 다 이제 파괴자라고 생각을 이제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반도체는 다 다르죠. 반도체는 다른데 퀀텀 수업에서 그래서 이걸 긴 시간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공부를 했던 이유가 얘는 팹리스잖아요. 얘는 팹리스고 얘는 이제 그 저기 그잖아요. 저기
그거잖아요. 그 공장이잖아요. 공장. 파운드.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 공장을 하게 되는 거고, 얘는 설계를 하게 되는 거고, 얘는 장비 검사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파운딩하는 회사가 되든지, 그러면 그거 갖다가 팹리스에서 뭘 하게 되는 회사가 되든지, 그다음에 그 전체를 다 하게 되는 회사가 되든지, 전체를 옛날에 다 했던 회사, 인텔이라든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있었고, 그래서 얘 세 명은 다 골목대장인 거죠. 그럼 얘가 지금 이제 개선된 주제 형태로 계속 만들어서 뭘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거고. 그다음 현재 여기 파괴자는 이제 현재 별로 동작하지 않았고, 현재 상태에서 이 둘이 이제 파괴가 될 확률이 되게 높은 상태로 이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뭐라는 하면 이름 계속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을 제일 많이 썼던 거 중에 하나는 뭐였는가 하면 저거 하나하나를 계산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계산이 안 쉬워서 결국은 얘를 하나하나 뒤져야 되더라라는 뒤져야 되더라. 뒤져야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를 보면 자동차 여기는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이렇게 이제 되게 커졌다가 얘랑 많이 붙었고 얘랑 또 많이 붙었잖아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테슬라는 넘버원과 올리원은 되지 못한 것 같아. 어떻게 됐는가 하면 미국에서는 넘버원이 된 거죠. 글로벌에 넘버원이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경쟁이 되게 치열한 상태가 됐다. 그래서 그 테슬라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하거나 이렇게 밸류에이션 할 때도 뭔가 약간 좀 섹터를 약간 달리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럼 테슬라와 페라리도 되게 다르죠. 얘는 되게 그 이미 소비재와 자동차의 결합인 거고. 되게 달라서 앞으로 만약 공부를 계속 한다고 생각을 하면 제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인더스트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인더스트리에 대한 공부는 계량화로 끝나지 않아요. 그럼 당연히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정성적 분석이라고 하는 걸 해줘야 됩니다. 퀄리터티브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걸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자 지금 업종이 26개 있었다고 했잖아요. 26개. 업종이 있고 탑 10 종목 정도쯤 되는 것이 있고 하면 지금 제 생각은 뭐였는가 하면 자, 나중에 독서 클럽이 계산이 쉽게 얘기해서 만약 50명이 이제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인당 2개 정도쯤 되는 퀄리터티브한 어널리시스를 해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챗 GPT를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100개가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2개를 만들고 다른 사람한테 98개를 받아서 분석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채워져요. 그리고 이거는 feel하는 걸 느껴야 돼요. 왜 느껴야 되는가 하면 사업이 노후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은 아주 많은 운해라는 것도 있고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많이 읽고 경영자에 대해서 느껴져야 돼요. 느껴서 뭐가 만들어지게 되는가 하면 멋이 만들어져요. 놀랍게도. 저 회사 절로 가네. 아, 저 회사 뭔가 이렇게 떡잎이 괜찮네. 이렇게밖에 못 느껴요, 사실. 와, 읽으니까 경외감이 들고, 읽으니까 진짜 정말 짜릿짜릿하네. 이렇게 세르게이 브린이 쓴 글을 봤을 때, 와, 뭐 이런 느낌. 이렇게 헤이스팅스가 뭔가 말했을 때 저는 와,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빨리 당기려고 하면 한국에 영어로 책을 쓰고 그 책이 한국어로 번역되고 이렇게 해서 20년 뒤에 오는 거 아니라 빨리빨리 느끼려고 하면 챗 GPT에 나온 걸 가지고 저걸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뭐 2, 30년 동안 외국계 기업에서 지금까지 뭐 CEO로 살았어. 이런 사람들은 딱 보면 아는 거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ABCD도 안 되고 그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인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해서 최소한의 수준 이상으로 딱 만들어주는 게 챗GPT예요. 그래서 제가 챗GPT를 보는 순간 생각이 들었죠. 아, 이제는 쉐어링 할 수 있겠다. 그전에는 쉐어링이 안 돼. 왜 쉐어링이 안 되는가 하면 신뢰하지 못해. 네가 쓴 책을 네가 만든 자료를 내가 어떻게 믿어? 네가 파괴자라고 난 파괴자로 생각 안 하는데 네가 골목대장 무슨 소리야? 골목대장 아니야. 이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합의를 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왔다. 그래서 전 챗GPT가 있기 때문에 아 이제 우리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거는 그냥 시간을 쓰면 되는 거예요. 시간. 영혼을 갈아넣을 필요도 없고 그냥 타임 리소스를 쓰면 되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까지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모다라한테서 배운 게 되게 많은데 이 복잡한 프로세스 쓰지 않는다. 그중에서 우리가 쓰는 거는 한 요만큼만 쓴다. 그래서 오늘 이걸 끝을 도저히 낼 수가 없는데 저 뒤로 가면 밸류에이션의
포커스를 딱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T랭크예요. 퍼와 PBR에 대한 가중치를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퍼가 낮은 거, PBR 낮은 거를 찍어서 예를 들어서 찍어서 똑같이 반도체를 둔 다음에 이건 좀 웃긴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퍼에 대한 가중치를 없애고 PBR만 놓고 본다라고 생각을 해서 밸류에이션을 위로 랭킹 이렇게 하면 위로 랭킹하면 너무 작은 건 이제 너무 작은 건 일단 뺍시다. 우리 잘 모르니까 빼고 보면 현재 PBR로 놓고 보니까 제일 싼 회사가 중국계에 있는 이 회사고 두 번째 TSMC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밸류에이션에 대한 가중치를 줘서 그 업종 중에서 제일 싼 회사를 한 방에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부터 시작 준비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지금 약간 얘와 얘를 극단적으로 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퍼와 PBR 그다음에 PEG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자료를 만든 거예요. 자료를 만들어서 얘는 성장성이니까 따로따로 가는 거고 이렇게 해서 밸류에이션에서 자료를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 랭킹 파일도 있고 다모다란 교수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저걸 따라했다. 그래서 전 저 안에 들어와 있는 거는 CFA 프로그램들이 들어와서 한 것들이 있고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던져진 것들이 있고 에즈워즈 나무다라에 만든 아이디어를 갖고 던져진 것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자료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없는 게 도대체 뭐냐 하면 주식을 팔 때 자료가 없어요. 주식을 팔 때 자료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를 자료를 봐도 얼마에 팔까요에 대한 자료는 없어서 T 컴퍼니에다가 A 컴퍼니에다가 그 자료를 만들어서 얼마 정도 되면 팔까요에 대한 아이디어를 쓰지는 못했어요. 근데 워렌 버핏이 하는 일 같은 생각을 하면 뭐가 있는가 하면 일단은 버핏은 파는 건 이거밖에 없었어요. 패드 모델을 이제 약간 모디파이한 야데니 모델. 그래서 개별 종목을 사는 일 것들은 하고 개별 종목이 어느 수준까지 가 있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냥 전체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계속 전체 시장에 대한 트래킹도 해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야데니 모델 이런 걸 써서 우리가 힘들었던 것이 뭔가 하면 작년도 한 7월 달부터 시작해서 야데니 모델이 붙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신규 매수가 되게 힘든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상태가. 근데 만약 그렇지 않았었으면 지금 훨씬 쉬웠을 거고, 그러면 뭐, 오히려 수익률이 훨씬 지금보다 더 높았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이제 너무나 많은 돈들이 지금 이제 저도 그냥 놀고 있는데, 캐시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리스크를 걸기는 좀 신규 투자를 하는 사람은 좀 힘들다라는 생각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모델이 없어서 야된 모델 현재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까지는 되게 쌌는데 여기부터 시작해서 작년 한 7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이게 붙어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최적의 타이밍은 현재 별로 아닌 그런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근데 이만큼 계속적으로 우리가 트래킹할 필요가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아까 50명이 있는데 50명 중에서 저는 뭐 이제 한 40명 정도쯤 이걸 한다고 생각하면 10명 정도쯤은 이런 거 트래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탑다운도 하나의 사이트를 만들 생각도 좀 이제 좀 하고 있고 그럼 거기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지표라든지 밸류에이션 모델 같은 것들도 전체적으로 큰 상태의 있는 자료를 만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딱 여기까지인데 그 그래서 요만큼까지를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 되면 이제 얘를 연결시켜서 컴퍼니를 컴페어로 만든 이유, 컴페어는 원가 비용 분석을 하는 거고, 컨트라스트는 뭐가 있는가 하면 시가총액 1위를 이겨라요. MS를 이겨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했는데, 뭐 MS보다 좋은 거 없으면 그냥 MS 사는 거고, 차트는 원샷에 보여주려고 이제 하는 거였고, 마이리스트는 여기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종목 적어라고 한 거고, 요거는 영업활동 현금흐름표고, 성장, 실적, 이렇게 자료가 만들어진 거고, 그다음에 이건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에 포커스 시켜서 만든 것까지 이제 하고 그다음에 요 차트는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이렇게 해서 제가 끝을 낼 건데 요 뒤에 얘기는 이제 그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다음 주 화요일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제가 일단은 하려고 하는 건 뭐가 있냐면 지난번에 했던 류의 것들은 이제 METF에 들어와서 여기 들어와서 이게 도대체 뭐는 의미를 한 이게 여기 있는 것들이 뭘 의미하냐 그다음 여기 있는 것들이 뭘 의미하나 정도쯤까지 있는데 오늘은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뭘 하시면 좋겠는가 하면 시간을 가지고 그냥 그 그러니까 업종이 어떻게 나눠지고 그다음에 요 수익성을 한번 찍어보시고 뭔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한번 찍어보고 여기도 한번 찍어보고 그다음에 여기도 한번 이렇게 찍어보고 여기도 한번 이렇게 찍어보고 여기도 이렇게 한번 찍어보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해보시면서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 도대체 뭐가 이제 여기 있나 그래서 지표들은 나름대로 되게 의미 있는 자료들 하나씩 둘씩 만들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이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이 뒤로 넘어가는 건 되게 쉽거든요. 여기가 고비예요. 고비. A 컴퍼니. 얘가 되게 큰 고비라서 굳이 수학으로 따지자면 여기 약간 미적분 같은 거 하는 느낌인데 얘를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엄청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리고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쉬워져서 되게 재밌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말에 한번 이 자료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은 쉬고, 그 다음에 모레 이제 그 가이투더 마켓 할 건데, 가이투더 마켓 할 때 진짜 가이투더 마켓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다른 것은 안 되고, 딱 그 파트만 딱 찍어서 그렇게 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는 이제 수업이 없을 예정이었었는데, 다음 주 이제 화요일 날 뭐라는가 하면 스카우터 파일 쓰는 법에 대한 얘기하고, 다음 주 화요일이 좀 괜찮은 것은 뭔가 하면, 다음 주 그 일요일 날 저녁에 좀 되면 또 이제 스카우터 파일이 그 다음 주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주 스카우트 파일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거 활용해서 또 다음 주 얘기를 또 계속 이어가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또 여기까지 할게요.